짠. 자, 이제 두 번째 오매 법칙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오매 법칙. 두둥. 너희들이 나중에 전기 쪽 전공하게 되면 그냥 뭐 주장창 나와요. 오매 법칙. 그치? 전기 공부하면서 오매 법칙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응?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법칙이지. 자, 우선은 공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오매 법칙 하면, 야, 생각해봐.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중학생 때, 선생님도 중학생 때. 그치? 그래서 나중에 전기 파트 다 끝나고 나면 한 몇 년 지나. 그리고 수능도 다 끝났어. 그럼 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오매 법칙만큼은 기억나. 그치? 하도 문제 풀 때 계속 써먹다 보니까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공식에 대한 부분. 자, 한글로 정리를 해주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야, 이거 니네 잘 들어야 돼, 오매 법칙. 너희들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냐면,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본빵으로 다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저항과 전류와의 관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뭔가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 지금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3마리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과 같다 이 뜻이거든.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어. 자,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어. 저항 어디 있죠? 얘는 저항하고 전류가 있어. 저항하고 전류가 있어. 그럼 전압은 어디 갔어? 왜 무시하냐 이거야. 우리가 관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2마리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관계를 보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과학에서 관계 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응? 또 맥주 같은 놈들이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런 거 쓰고 앉아있더라고. 그게 아니지. 과학에서 관계 물어보면 무조건 비례 아니면 반비례 아니면 서로 관계 없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되니? 지금 여기 전압하고 전류와의 관계를 물어봤지. 그럼 전압하고 전류지. 그러면 저항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야? 얘는 지금 취급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저항을. 저항값이 같은 상황에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저항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전압은 같은 상황에서 얘네 2마리를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뭔 말이지, 가? 그러니까 지금 공식이 얼마나 간단해. 3마리 등장했고 그냥 곱한 값이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앞으로 과학 공부하는데 공식이 이렇게 간단한 것만 나오겠어요? 절대 아니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화학 파트, 물리화학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그 비열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공식 토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출제자가 관계를 물어볼 거야. 자, 등장인물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뭐 이렇게 괄호 치고 플러스 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네? 그런 상태에서 얘하고 얘의 관계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헉? 아니, 공식이 이렇게 복잡한데 얘하고 얘와의 관계? 그럼 나머지 애들은 도대체 다 뭐지? 같다라는 가정하에. 무슨 말이지, 가? 얘네들이 같은 상황에서 얘네 2마리의 관계를 봐야지. 얘네들도 값이 다 다른데, 응? 얘하고 뭐 비례 관계라고 쳐. 그럼 얘 때문에 얘가 증가했는지 얘 때문에 증가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2마리를 뺀 나머지 상황 아이들은 다 무조건 어떻다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야? 같다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은 출제자가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 이제 기본 조건이 들어가냐면, 전압하고 전류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싶잖아? 그럼 이제 같은 저항을 갖고 있는 가전제품 2개를 준비한 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저항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같은이라는 표현이 우선은 문제상에 등장했다. 그럼 걔는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야. 걔는 버려도 되는 값. 나머지 차이가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야죠. 응?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도 너희들 열심히 듣다 보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게 이제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이 될 거야.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같은 전류를 흘려 보내줬을 때 야, 여기 지금 같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거는 지워버려. 필요 없는 아이야. 그 다음에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들으라는 얘기다. 자,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한글로 정리를 해준 거고, 이거를 기호로 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압은 우리가 라지 V로 표시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다 쓸까?
라지 V로 표시할 수 있고 전류는 라지 I로 표시할 수 있고 저항은 아까 전에 살짝 언급했죠? 라지 R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호. 전 세계에 있는 과학도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기호. 되니? 왜냐면 미국인한테 전압 못 알아들어요. 알겠니? 근데 이렇게 공식을 써주면 알아듣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보게 되면 전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라지 V로 쓰고 볼트라고 읽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로 쓰고 암페어. 원래 이 암페어가 앙페르. 프랑스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써주고 읽을 때는 놈. 되니?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단위야.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기호야.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기호와 단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숫자 뒤에 써져 있으면 보통 기본 단위예요. 응? 그러니까 기호는 설명할 때 보통 필요한 아이들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그치? 그리고 쓸 때 그냥 좀 간략하게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기호가 있는 건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써져 있어. 응? 그럼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어떤 단위가 붙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지만 어딘가에서 뭐 엘베를 타건 뭐 아니면 무슨 가전제품을 사건 숫자가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뒤에 단위가 뭔지를 제일 먼저 보게 돼. 어떤 가전제품을 우리 엄마가 사왔어.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가전제품이야.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 내가 전혀 몰라, 얘에 대한 사전 지식이. 그쵸? 근데 숫자가 써져 있어. 되니? 그 다음에 이 뒤에 뭐 RPM이라든가 뭐 이런 게 써져 있어. 그러면 단위가 RPM? 아, 얘네들 회전하면서 뭔가 작동하는 기계인가 보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위가 그만큼 중요해. 만약에 밀리리터라고 단위가 써져 있어? 뭔가를 담는 용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단위 되게 중요해, 얘들아. 과학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아이들은 숫자 뒤에 써져야 될 단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누가 사왔는데 여기에 100이라고 써있고 뒤에 V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V라는 거는 기호 V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위 볼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니? 구분은 좀 하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압, 전류, 저항, 달랑 세 마리지? 그치? 니네 고학년 올라가게 되면 전력, 전력량, 전압, 전류, 저항 지금 세 마리 등장해서 전력, 전력량 나오고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자석 쪽에 관련되어 있는 또 이제 공식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멘붕 기호가 너무 많이 쏟아져. 그치? 그리고 또 전기 에너지도 나와. 그 다음에 뭐 열 효율을 계산하래. 그럼 열 효율에 해당되는 또 기호가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호가 왜 이렇게 많아? 한 10개는 나와. 거기다가 뭐 기호만 10개야? 기호가 10개라는 얘기는 단위도 10개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애들이 또 같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토하려고 그래.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 네? 우선은 기호하고 단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방금 확인했죠? 보통 문제상에서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쓰여져 있는 아이들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5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지금 저항 가르쳐 준 거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지. 그치? 원래는 이 전기 파트가 얘들아 그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 전력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데 묶어져서 같은 단원으로 예전에는 계속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교과서 개정되면서 이걸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뺀 건지 그 부분이 빠졌어. 열 효율 계산하는 거, 전력, 전력량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걸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근데 고학년 올라가게 되면 한 중3만 해도 이거 다시 나올 거야. 그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또 나오거든, 오음의 법칙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V는 IR, V는 IR, 요거를 너희들이 오늘 암기해야 돼.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V는 IR이야, 오음의 법칙. 알겠지? V는 IR,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스킬로 들어가는 부분에 식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거 보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 왜냐면 식 변형하는 건 그냥 기본 아닌가? 근데 식 변형 못하는 애들이 있대. 이거 어떡하지? 응? 그래서 나는 당연히 너희들이 식 변형하는 걸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수학 시간에 계속 했었을 거니까. 그치? 근데 어느 날, 한 15년 전이죠. 어떤 남학생이 이거 문제를 푸는데 쪽지 시험을 치는데 저기 학원에서 이런 걸 그리고 있더라고. 이런 걸 그리더니 여기 이런 걸 써.
내 아직도 기억해. 그 남학생 이름이 상민이었거든. 그래서 야, 상민아 너 지금 뭐 쓰는 거냐 했더니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게 뭔데 그래? 했더니 아 이게 식 변형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집을 내가 살펴봤지. 그 서점에서 판매되는 교재를 싹 다 봤는데 거기에 다 이게 써 있어. 올리드 교재에도 써 있어. 그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봤더니 V는 IR 이렇게 외우고, 그치?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팁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이거는 얘들아 이 공식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다른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복잡한 공식은 이거 절대 못 쓰거든요. 일회용짜리예요. 되니? 너희들이 공식 변형하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FM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봐봐. 이거는 알겠지? V는 IR, I equal R분의 V, R equal I분의 V. 그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기본적인 FM 방법을